안녕하세요. 2021-0572 김정현입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에서 나비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발표를 완료했고 수지이치 제작 과정에 대해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은 1단계 나비치, 2단계 수지이치로 총 2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교합기에서 이제 나비치 시적을 완료했으면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을 분리할 차례입니다. 교합기에서 이제 마운팅을 했으니까 그 모형을 분리시키는데 요 바닥에 이제 교합기에 장착할 때 쓰이는 리마운팅 플레이트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모형만 빼내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네거티브 인덱스 분리한 네거티브 인덱스 리마운팅 플레이트 이렇게 분리한 모습이고요. 제가 나비치 제작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상악은 9개 부위가 있기 때문에 10십자로 보통 형성하는데 그거보다는 치조제, 상악 잔존 치조제에 11자로 형성을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했고요. 하악은 혀가 위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모형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10십자로 형성을 해줄 수가 없어서 두꺼운 부위에 V자 모양으로 형성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잠깐 밑에 도구들이 보여서 다시 했고요. 이제 수지이치 제작을 위한 매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함 안에 모형이 위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함의 구성에 대해 말을 해보자면 함은 이제 A가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A가 리드, B가 디스크, C가 상함, D가 하함입니다. A는 플라스크의 뚜껑 역할이고요. B는 디스크로 이제 하함에 원판이 분리되도록 해 놓았는데 그 원판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면 나중에 주형을 함에서 이제 취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C는 상함이고 D는 하함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2가지 사진을 비교해보면 A가 상함이고 B가 하함인데 하함의 위치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하악 모형에는 상악과 다르게 구후 용기가 리트로몰라 패드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후방부로 갈수록 높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함의 높이도 후방부로 갈수록 더 높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함과 나비치 모형 사이의 공간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제 작업 모형을 하함에 넣고 높이랑 이제 측면 간격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함의 내측 벽과 모형의 측면이 이제 3mm 정도 간격이 유지되어야 석고를 부었을 때 모형이 제대로 고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자를 이용해서 지금 재고 있는데 전치부의 절단연과 함의 상연, 함의 상부가 6mm 이상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간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석고를 부었을 때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대로 매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비치 모형을 물에 소킹을 해야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일단 나비치 모형에 이제 메모를 하면은 이제 경석고 혼합물, 물과 혼합한 경석고 혼합물을 이제 함에 넣게 되면서 모형과 접촉을 하는데 그런 모형으로부터 수분을 빼앗겨가지고 이제 탈수가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에 소킹을 하고 소킹은 실온의 물에 5분 정도만 해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소킹을 하면 모형에 부식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네, 중요합니다.
네, 그 모형이 나중에 크기 조절할 때 유용하게, 그러니까 크기 조절할 때 삭제하기 쉽도록 이렇게 물이 수분이 있으니까 삭제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모형 표면과 플라스크 내면에 바세린을 도포할 차례인데요. 바세린을 도포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레진 개인 트레이 만들 때도 기초상 만들 때도 바세린 도포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분리제도 도포하고 바세린도 도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유는 이제 나중에 잘 분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세린을 안 바르면 이제 힘줘서 분리가 잘 안 되니까 힘을 주게 되면 이제 파손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세린을 잘 도포를 해줍니다. 이제 모형 저면에다가 얇게 도포를 하고, 굉장히 개인 트레이랑 기초상 만들 때도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는 것이 굉장히 얇게 도포해야 하는 게 중요했는데, 여기서도 특히 얇게 더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에는 이제 모형이 들어가고 석고 메모를 하게 되니까 이제 층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 두껍게 바세린을 도포하면 층이 생기게 되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왁스 워시를 해서 왁스를 제거할 때 층이 그 부분이 같이 흘러내려서 레진 전입을 할 때 그 레진 전입 압력에 의해서 파절이 될 수가 있고요. 네, 파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맨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죠. 그래서 바세린을 얇게 도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이제 인공치아랑 치은 형성한 왁스 부분을 제외한 모형 표면에 도포를 해야 합니다. 이제 1차 메모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형 아까 측면과 높이가 3mm, 6mm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이제 그건데 이제 반 정도를 혼합한 플라스타를 채워주니까 그 위만큼 형성이 되도록 딱 중앙에 위치하게 메모를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메몰인데, 나비치 메몰은 총 3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3단계 메몰법 아니면 상암 이중 메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계별로 메모를 함으로써 의치의 취출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의치상 조각을 하고 이제 나비치 시적을 하고 이제 수지치 제작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데, 가능한 즉시 메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나비치를 실온에 오래 두거나 이렇게 보관을 잘못하면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메모를 해야 합니다. 이제 플라스타를 반쯤 채웠어요. 이렇게 반쯤 채우면은 이제 그 위에다가 살짝 손으로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이제 넘치겠죠. 넘치면 이제 테두리 부분에 그 함의 테두리 부분과 높이가 같도록 이렇게 제거를 해주어야 하는데, 절대로 인공치아 쪽에 닿지 않도록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스파츌라로 제거를 했어요. 넘친 부분을 제거를 해줬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메탈 투 메탈 컨택을 하기 위해서 함의 테두리 부분에는 석고가 묻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거를 해준 것입니다. 이게 왼쪽 사진을 보시면 스파츌라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군데군데 되게 울퉁불퉁하고, 이게 굳으면 언더컷이 생기겠죠. 언더컷이 생기면 모형을 추출할 때 파절이 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매끄럽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다듬어 준 겁니다.
근데 물을 이용해서 다듬는데 손에 최대한 물을 조금만 묻혀서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잉 석고를 제가 잠깐만요. 1차 메모를 여기서 할 때 요건 상악 모형인데 하악 모형에서는 그 구후윤기가 존재하잖아요. 후방부로 갈수록 높이가 높아서 구후윤기가 존재하는데 구후윤기를 블록아웃을 정말 제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석고를 잘 덮어야 한다는 소리고요. 잘 덮어주어야 나중에 파절이 될 우려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악이 이렇게 높이 위치하니까 이렇게 잘 석고로 이렇게 덮어주어야 나중에 분리할 때 파절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오른쪽 사진은 OX라고 되어 있죠. 전치부에 언더컷이 있는 경우는 위에 사진처럼 기울여서 그러니까 전치부 쪽을 위로 기울여서 이렇게 메모를 해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1차 메모리 끝나고 경화가 되었으면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상함을 결합을 하는데 여기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할 때 함에도 바르고 이제 경화된 석고에도 바르고 인공치 사이사이 엠브레저까지 꼼꼼하게 도포를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1차 메모에서는 모형의 저면 부분만 덮었는데 2차 메모는 이제 교환면 절단면까지 다 덮는 거기 때문에 위에도 꼼꼼하게 사이사이 도포를 잘 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네, 2차 메모를 하는데 여기 왼쪽 위 사진을 보시면 엠브레저 부위부터 먼저 섞고 혼합된 플라스타를 도포하는 것이 보이시죠? 여기 엠브레저가 굉장히 미세해가지고 저희가 시엔 형성과 일치상 조각을 할 때 잘 형성을 해주었는데 여기를 먼저 이렇게 메모를 안 해주면은 나중에 굉장히 형태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엠브레저 부위부터 미세하게 재현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메모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덮어요. 전치부, 뭐 절단면, 구치부, 교환면까지 다 덮어주면 오른쪽 사진처럼 완전히 덮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절단면, 교환면만 이렇게 확보를 해줍니다. 노출을 시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화가 되면 3차 메모를 해야 하는데 3차 메모는 경석고로 진행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색깔도 다르죠. 석고 3개 다 석고로 왜 하면 안 되냐? 경석고가 석고보다 단단해요. 경석고가 석고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분리를 하면서 이렇게 스파츌라나 기구 같은 걸 이렇게 분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공 치아가 이렇게 파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 치아가 있으면은 경석고가 이렇게 딱 잡아서 붙잡아주는 역할, 강도가 세니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경석고를 이용해서 3차 메모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완전히 상함 테두리까지 높이가 같도록 꽉 채워줬죠. 이게 완전히 꽉 채우고 이렇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넘쳤어요. 넘치도록 꽉 채우고 이렇게 리드를 이렇게 닫으면은 이렇게 두 구멍으로 넘쳐 나오죠. 넘친 부분을 제거하고 이 오른쪽 사진은 클램프인데 클램프는 이게 중압이 되면서 이렇게 팽창하고 매몰체에 팽창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팽창해서 교합이 안 맞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클램프를 사용해서 꽉 압력을 줘서 조여주는 역할이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까 이제 함의 테두리 부분에 스파츌러로 이제 다 깨끗이 제거를 했잖아요. 삐져나온 석고를. 그 이유가 메탈 투 메탈 컨택을 하기 위함인데
이제 함의 테두리 부분끼리 잘 맞아야 팽창을 일으키지 않고 클램프로 잘 조일 수가 있어서 이제 경화돼도 팽창이 안 되도록 압력이 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일아웃 왁스인데요. 왁스를 제거할 차례인데 이제 나비치잖아요. 지금 상태가 나비치 상태여서 나비치는 왁스 의치이므로 역할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고 근데 여기서 제거를 할 때 완전히 연화가 되면 안 돼요. 완전히 연화가 되면은 이게 모형이 흡수가 되겠죠. 왁스가. 그러면 이제 모형이 또 변형이 오겠죠. 그래서 안 되고 스팀 클리너에서 7, 8분 정도 연화를 시켜주는데 이제 60도에서 100도, 60도에서 70도 사이의 온수에서 5분, 10분 정도 담가두고 왁스를 연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다고 막 100도 빨리 한다고 100도에 끓는 물에 막 3분, 4분 동안 이렇게 담가두기도 하는데 이때는 왁스가 액상으로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형에 흡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팀 클리너를 이용하거나 60도, 70도 온수에서 5분, 10분간 담가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왁스를 씻어냈죠. 여기서 아까 엠브레저 부분에 꼼꼼히 발랐잖아요. 분리제를. 여기서도 엠브레저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발라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라주는 게 아니라 그 연화된 왁스를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조각도를 이용해서 완전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왁스를 제거했으면 그 자리에 생긴 틈에 레진을 전입하는데 이제 왁스가 이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레진이 전입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완벽한 엣지를 제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보일아웃 왁스 워시를 했으면 냉각을 해야겠죠. 이제 중압을 하면서 그 뜨거운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레진 전입을 하기 전에 분리제 도포를 하는데 이제 바로 분리제 도포를 하게 되면 이제 일어나요. 뜨거워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도포가 되지 않아가지고 냉각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하는데 여기서 절대 이렇게 맨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 인공치아 위를 이렇게 비껴가면서 절대 인공치아는 건드리지 않죠. 저게 왜 저러냐면은 인공치아에다가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면은 지금 레진을 전입하는 거잖아요. 레진을 전입하는 건데 인공치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면 나중에 이제 완성된 모형에서 이게 치아가 빠지게 되겠죠. 분리제를 도포해가지고 레진에서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인공치아는 절대로 분리제를 도포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이제 의치상 레진을 혼합하는데 요거는 자가중합 레진입니다. 이렇게 인절미 상태, 병상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자가중합 레진이고요. 레진액과 레진 분말을 이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잘 혼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혼합을 한 상태에서 지금 셀로판지 같은 비닐을 덮어놨어요. 그게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잠깐 덮어놓고 이제 인절미 같은 상태, 반죽 상태, 도 단계가 되면은 이제 레진을 전입할 차례인데 저희가 하는 건 이제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패킹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레진을 이제 치열궁 모양대로 왁스 워시를 한 자리에 전입을 하고 이제 과잉되어서 오버패킹을 하고 이제 셀로판지를 얹은 다음에 클램프로 또 한번 조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압력에 의해서 팽창도 막고 과잉된 레진이 제거가 되겠죠. 이제 셀로판지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제거하기가 쉽기 때문에 셀로판지를 덧대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이고요. 셀로판지를 덧대고 상함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제 레진 전입 시합을 하겠죠. 총 3가지 단계인데 이게 시합기마다 압력을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점점 높은 압력으로 시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레진 전입 후에 시합을 하면은 이제 셀로판지 타고 이렇게 레진이 과잉되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셀로판지 제거하고 조각도 이렇게 이렇게 긁어낼 텐데 여기서 레진을 제거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과잉된 레진 그 틈에 의해서 이렇게 교합을 했을 때 교합압이 높아지게 되겠죠. 교합압이 높아지면 안 맞아요. 안 맞고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레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3차 매몰 후 클램프 장착인데 메탈 투 메탈 컨택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뭐 삐져나온 플라스타도 하나도 없고 이제 함의 테두리가 잘 맞물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팽창하는 걸 막고 또 기포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클램프 장착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레진 중합을 하는데 이 큐링 유닛 기계를 이용해서 레진을 중합합니다. 클램프에 장착된 대로 된 채로 레진을 중합하는데 여기 이제 시간이나 뭐 다양한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걸 알맞게 해서 30분 동안 중합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중합이 되면서 아까 그 병상 상태의 반죽 그 레진이 단단해지겠죠. 이렇게 레진 중합했으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지금 바로 디플라스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온에 10분 정도 두고 찬물에 담궈야 합니다. 찬물에 담궈 놓고 그러면 이제 실온에 10분을 뒀으니까 더 이상의 변형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상태 변화를 맞춘 거니까 바로 찬물에 담그고 이제 디플라스킹을 해야 되는데 디플라스킹 할 때 망치로 매몰대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초반에 바세린을 도포해서 조금만 충격을 줘도 쉽게 잘 분리가 됩니다. 이제 매몰제를 제거할 차례인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얼룩덜룩 매몰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매몰제를 제대로 제거를 안 하면 약간 이물감도 느껴지고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장착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게 특히 엠브레저 미세 부위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엠브레저랑 이제 의치상에 묻은 매몰제를 정확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 중합하면서 막 클램프도 장착하고 팽창 방지도 하고 정말 노력을 하고 정확하게 했지만 그래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합기에 재장착을 해서 확인을 해서 이제 선택 삭제를 해야 합니다. 셀렉티브 그라인딩. 이렇게 색지 같은 거를 지금 맞물렸죠.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은 이렇게 얼룩덜룩 교합이 이제 초과된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자국이 색지 부분이 찍혀가지고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환자에게 시적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가게 되잖아요. 기공실과 치료실을 오가게 되는데 이러면서 치료 과정에서 생긴 오차나 뭐 레진 중합에서 과정에서 발생한 교합의 부조화 등을 여기서 선택적으로 삭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선택 삭제는 이제 중심 교합,
편심교합, 중심교합, 측방교합, 전방교합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중심교합은 커스프 포사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두대와의 관계이므로 어느 부위를 삭제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수지 위치예요. 나비치가 아니라서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돼서 여기서 한 번 잘못 깎으면은 변연이라도 잘못 깎거나 치아를 과하게 삭제해서 교합이 안 맞는다. 그러면 아예 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서 지금 연마기구가 굉장히 노스피드에 속도가 거의 없고 되게 굉장히 작은 연마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합점, 그 포인트만 삭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 전방 이제 편심 교합을 시켜보아서 이제 교두대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하면은 교두를 삭제를 하고요. 편심 교합에서 정상이거나 낮게 보인다 하면 포사를 삭제하면 됩니다. 지금 왼쪽의 A 사진은 중심교합, 편심교합 모두 높아서 중심교두인 설측교두를 삭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B 사진은 하악, 중심교합은 높은데 편심교합이 높지 않아서 포사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업측과 균형측, 측방교합의 선택 삭제를 할 시간인데요. 이제 상악협측교두, 그러니까 상악협측교두, 하악협측교두가 맞물리고 상악설측교두, 하악설측교두가 맞물려야 하는 게 정상인데 작업 측은 이제 이미 삭제가 됐어요. 중심교합, 측방교합, 이렇게 전방교합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이미 삭제가 된 부분을 정말 극소량 다듬는 정도로 비중심 교두를 삭제하게 됩니다. 협측교두는 상악을 삭제하고 설측교두는 하악을 삭제하는 BULL 법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버컬, 어펄, 링궐, 로월 법칙이고요. 균형측 교합은 상악 설측 교두와 하악 협측 교두가 이제 접촉을 하면서 모두 중심 교두가 교합을 합니다. 이제 협측 교두 내사면을 삭제를 하면 중심 교합이 낮아지지 않아서 내사면을 삭제해도 됩니다. 전방 교합인데요. 전방 교합에서는 전치, 구치 모두 접촉이 되어야 하는데 전치에 조기 접촉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미적인 부분, 왜냐면은 전방 교합이니까 앞에서 보는 거니까 심미적인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악 전치, 술칙 절단면을 삭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위치상에서 모형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모형을 제거하고 이제 메모를 하다가 보시면은 굉장히 울퉁불퉁 이렇게 왼쪽 보시면 울퉁불퉁하고 매몰제가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여기를 이제 똑바로 제거를 해야겠죠. 네, 위치상 다듬질로 넘어가는데 기구를 이제 항상 거친 입자부터 고운 입자손으로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다듬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위치상 변연의 손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의 다 완성됐어요. 이제 거의 다 완성됐는데 변연을 잘못 깎으면 큰일 나요. 맨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죠. 그리고 특히 엠브레저 잔여 석고를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부터 분리제 바를 때도 그렇고 레진 왁스 워시 할 때도 그렇고 엠브레저 부분을 꽤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작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퍼미스 연마라고 퍼미스는 이제 물하고 같이 쓰면서 위치상 연마면에다가 묻혀서 사용하는 건데 이제 휠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거친 것, 고운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친 것부터 사용하고 이제 고운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위치 표면에 묻히고 이제 저속으로 거의 노스피드까지는 아니고 조금 낮은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연마를 하는데 이제 순면 현면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때는 레그 휠을 이용해서 이제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연마 기구를 이용해서 연마를 하면서도 상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종적으로 부드럽고 매끈하게 해주기 위해서 퍼미스 연마를 하는 거고, 이제 하면서 이제 연마를 하게 되면 퍼미스가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연마를 하면 이제 씻겨 나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가적으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맨 오른쪽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위치가 완성이 되겠죠. 네, 이렇게 위치가 연마까지 끝나면 완전 예쁘게 형성이 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 수지 위치상이고요. 이렇게 마진 부위 같은 부분, 소대 부위를 보면 깔끔하고 매끄럽게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위치를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위치를 이제 물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네, 이제 구강내에 장착을 하겠죠. 이제 수지 위치 제작이 연마까지 끝나면 구강내에 장착을 하겠는데, 이제 환자가 무치약 상태에서 이렇게 의치 장착을 해서 완벽하게 이제 심미에도 좋고 저작 발음 기능까지 회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